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전라남도의 2020년 귀농어 귀촌인 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귀농어 귀촌 인구가 전국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전남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전라남도는 현재 농어촌 비율이 높은 만큼 또 농어업 종사자의 비율도 많은 편인데요. 또 지난달 29일에 전라남도의 발표에 따르면 2020 귀농어 귀촌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하죠. 예, 2020년 12월 31일 전라남도 인구의 총 수는요. 185만 1,549명입니다. 네. 2019년 대비 마이너스 17,196명, 약 마이너스 0.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10대와 20대, 즉 청년 인구의 유출이 총 1만 2,298명으로 인근의 광주시에 비해서 3.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청년 인구의 외부 유출과 관련해서요. 2013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통계를 살펴보면 전남의 전체 인구 중에서 약 한 2만 4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5년 동안. 그런데 이 중에서 청년 인구는 3만 2천 명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라남도의 5년 동안 전체 인구 유출 비율보다 오히려 그 청년 인구의 인구 유출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네. 이러한 청년 인구의 유출 주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첫째는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 전남을 떠났었고요. 두 번째가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교육 때문에 떠났고요. 또 3위를 차지한 이유는 일단 문화 생활의 어떤 문화적인 혜택, 또 삶의 질 향상, 이런 부분, 또 도시에 대한 동경, 이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사실 우리 전남의 여건, 우리 청년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인 서비스업이라든지 IT 산업, 또 제4차 산업 같은 경우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에 그 전국에서 전국 시도 광역 지자체 가운데서 우리 전남이 귀농, 또 귀여, 기촌의 인구가 가장 높았다, 많았다. 또 가구 수도 제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귀농, 기여, 또 기촌이 감소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전남으로 유입되는 가구 수는 3만 3,026가구였었고요. 네. 또 인구 수는 4만 1,861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청년 인구의 외부 유출, 또 농촌 인구의 감소 때문에 우리 전남은 심각한 어떤 사회 문제로 인구 감소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좋은 어떤 그 결과, 좋은 성과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남 도나 또 도내 22개 시군 지자체의 경우 지금까지도 인구 늘리기 정책, 물론 귀농, 기여, 귀촌 다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좀 획기적인, 좀 다른 측면, 또 다른 측면에서 귀농, 기여, 귀촌과 관련해서 좀 정책을 수립해서 실행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전국 최다라는 기록.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전라남도 역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왔나요? 예, 이와 같은 좋은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니 해도
우리 전남도와 그리고 또 도내 시군 지자체들의 인구 늘리기 정책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많은 전국의 지자체에서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많은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귀농, 기여, 귀촌과 관련해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 것은 도시민들이 가장 우리 전남을 많이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2020년 한 해. 그렇죠. 그런 그 의미에서 우리 이 도내 지자체들의 어떤 노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수를 분명히 보내줘야 될 거고요. 이와 같은 결과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요. 20대, 30대, 그러니까 30대 미만의 그 귀농, 귀촌, 기여 인구가 10명 중에 거의 4명 정도가 40대, 그러니까 30대라는 겁니다. 30대 이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전남의 어떤 가능성, 물론 청정바다라든지 어떤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 층이 선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결과만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와 같은 귀농과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했었던 또 추진하고 있는 귀농, 기여, 귀촌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아마 우리 진행자님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프로젝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예. 저도 그 가까운 지인이 수도권에서 살고 있는데 60대 초반이신데 이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프로젝트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여쭤봐서 제가 자세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네. 이와 같은 어떤 프로젝트 정책이 눈에 띄는 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민선 7기 이후에 전국에서 시도, 광역지자체 가운데서 최초로 인구 늘리기 전담 부서를 전남도 내에 신설을 했었습니다. 또한 뭐 찾아가는 귀농, 기여, 귀촌 뭐 설명회도 실시를 했었고요. 또 도시민 현장 체험 활동도 펼쳤었고요. 네. 또한 귀농, 기여, 귀촌을 원하는 또 준비하고 있는 또 실제적으로 실행을 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창업자금 3억 원 이내 또 주택 구입자금 7,500만 원 이내 물론 1% 내외의 어떤 그 이자 지원입니다만은 이런 융자 지원을 했었고요. 또 임시 주거 공간인 귀농인의 집 109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평군에는 귀농 귀촌 체류형 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2022년도에는 해남군에 체류형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특히 뭐 관공서라든지 단체 그리고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전남에 대한 그런 그 장점을 설명하기 위한 찾아가는 작은 설명회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와 같은 귀농, 기여, 귀촌 정책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교수님께서 또 전남에서 살아보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또 전국 최초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행이 됐다라고 알고 있어서 아마 발빠르게 대응했기 때문에 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또 귀농어촌 인구가 유입될수록 이 전남 지역에는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귀농, 기여, 귀촌을 통해서 지역에서 얻어지는 어떤 이익과 혜택, 유용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경제적인 측면, 뭐 사회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요. 첫째는 우리 전남은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어떤 청년 인구의 외부 유출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전남은 상대적으로 농촌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농촌 인구 비율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그러한 그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농촌 인구라든지 어촌 인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마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거의 아사 직전까지 뭐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귀농, 기여, 기촌 이런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고 작년처럼 전국의 1위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유지한다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경제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지역 경제 부활이라는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요.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의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될 그런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구가 적기 때문에 다른 인구가 많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혜택을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큰 문제인 거죠. 인구가 줄어든다는 인구가 없다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어떤 복지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지역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국가적인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와 같은 어떤 경제적인 측면, 사회복지적인 측면, 나아가 또 문화적인 측면,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의 측면에서도 분명히 귀농, 기호, 기촌 인구의 증가, 또 빠른 속도의 어떤 증가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작년에 우리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와 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 지역경제의 부활, 지역경제의 발전이라는 측면과 또 하나는 삶의 질 향상, 보편적 복지라는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남 전체 22개 지자체 가운데 현재 18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인구 문제가 현재 주요 현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남 지역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2020년 5월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22개 시군 지자체 가운데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를 제외한 18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위험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곡성군과 고흥군, 보성군과 한평군은 고위험 지역으로 조사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 연령 인구를 18세에서 65세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18세에서 65세 활발하게 생산 활동을 해야 될 이 인구가 거의 지금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보면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뭐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또 65세 보면 우스갯소리로 70세가 청년회장을 맡고 있다고 할 정도로 뭐 인구 소멸 지역에 있어서의 70세 정도는 아주 청년으로 속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사실 우스울 얘기지만 심각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 이와 같이 인구 소멸 지역이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냐면요. 전체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아지다 보면은 소비 시장이라든지 여러모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떤 경제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가서요. 전반적으로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 지역이 고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균특법을 작년 12월 달에 공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통과가 됐는데 또 어떻게 그 인구 소멸 지역 관련해서 농촌 지역 특히 어떻게 정부의 실책이 발전해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지난해 귀농어촌 관련해서 또 좋은 결과가 나왔긴 합니다만 또 예. 말씀해주신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여러 정책들이 더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전남 맞춤형 정책이라고 할까요? 뭐 더 추가될 수 있는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전남도뿐만 아니라 22개 시군지자체 인구 늘리기 정책, 즉 그 연장선상에서 귀농, 기호, 귀촌 관련 정책들은 다들 우수합니다. 또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눈여겨봐야 될 지자체가 특히 해남군하고 고흥군이 있는데요. 해남군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5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귀농 인구 관련해서요.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낸 그 귀농인이 우리 전남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고소득을 해남에 귀농한 분들이 많이 얼리고 있다는 건데요. 네. 눈에 띄는 그런 정책들을 살펴보면요. 이미 해남군은 2016년부터 귀농 귀촌 희망센터를 개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지금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올해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행복한 뭐 1번지, 그러니까 귀농, 뭐 기호, 귀촌 1번지 해남 땅끝이라는 책자를 발간을 해서요. 해남을 찾은 그런 그 귀농인들을 또 기호인들, 귀촌들의 어떤 그런 길라잡이의 그런 책자를 지금 발간을 해서 많은 그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고요. 고흥군 같은 경우는 2020년 전남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을 찾은 귀농, 기호, 귀촌 인구 중에서 고흥군이 가장 많았다는 거죠. 네. 전국적으로도요. 고흥군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흥군의 뭐 정책 살펴보면요. 전국 최초로 인구 정책과를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귀농 귀촌인들을 위해서 상담에서 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다양한 그런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물론 도내 다른 지자체도 뭐 다양하고 획기적인 그러한 인구 늘리기 정책, 귀농, 기여, 귀촌 정책을 수립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 뭐 5천만 원 이상의 귀농 농가가 가장 많은 또 해남군, 또 네. 전국에서 귀농을 희망하는 지자체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고흥군의 정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고흥군, 해남군의 대표적인 정책들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농어촌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면요.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오늘 주제가 귀농, 기여, 귀촌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미 20여 년 전부터 귀농이라고 하는 거, 귀촌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도시민들에게 있어서는 핫 이슈였고요. 네. 도시민이면 누구든지 동경하고 또 도시민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의 얘기가 실질적으로 귀농이라고 하는 거, 또 기여, 귀촌이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다.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귀농, 기여, 귀촌에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자리만큼 현지인이 돼야 되겠다. 정말 네. 농사꾼이 돼야 되고 어민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끝으로 우리 전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인구 늘리기에 관련해서 수많은 정책들 또한 귀농, 기여, 귀촌과 관련해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것.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희망적인 그런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소식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우리가 들릴 수 있도록 전남도나 시군지자체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말씀대로 전남의 인구 증가로 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길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남 귀농어촌 인구 현황과 함께 앞으로 남은 과제까지 살펴봤는데요.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 추진해 더 밝은 전남의 미래를 가져올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